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의 슬기로운 성형탐구 시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눈 재수술 문의십니다. 눈을 감았을 때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 흉이 높이가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흉이 좀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좀 높습니다. 폭 차이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실 수술 초기에 우리가 의사가 수술 후에 1, 2주 내에 다른 사람이 한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수술로 수술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부기와 멍 그런 거의 왜곡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아니고 남의 눈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수술 많이 하는 의사가 왜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말을 했다가 환자분이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받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부기에 의한 왜곡이 아니고 수술 중에 어떤 미스테이크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1, 2주 내에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잘못된 거는 빨리 고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만은 대부분의 애매한 경우에는요, 기다려보는 게 정답입니다. 3주까지는 최소한 기다리셔야 되고요. 한 4주 정도에는 언제든지 재수술을 할 수 있으므로 4주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나 그런 짝짝이를 구분하는 건요, 눈을 감았을 때 모습을 보면 좀 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은 사진을 제가 꼭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분은 약간 높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감았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죠.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강하게 잡힌 거는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떴을 때 모습을 보면요, 높이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요, 사실 수술 전에 의사가 환자분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수술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을 다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환자분의 의사가 설명한 걸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그런 부분에서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리면 설명입니다. 근데 수술 후에는요, 아무리 그게 옳을지라도 변명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눈썹 문신에 대해서, 아이라인 문신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어야 됩니다. 이분의 아이라인 문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쌍꺼풀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아이라인 문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라인 문신을 지워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지우셔야 됩니다. 쌍꺼풀의 폭이 그렇게 어찌 보면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요즘은 좀 높은 쌍꺼풀을 선호하는 추세니까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라인이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눈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봉인낭종이 생겼고요. 눈매경에 1년 6개월 점막 들림이 보입니다. 점막 들림이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라인 문신이 점막을 더 강조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아이라인 문신을 하신 분들이 점막 들림이라고 오시는데 사실 점막 들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 하얀 그레이 라인 자체가 강조되면서 좀 점막 들림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점막 들림이 보입니다. 쌍꺼풀 라인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제가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봉인낭종이 생겼고, 피부가 약해서보다요, 봉인낭종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환자분이 우리가 길 가다가도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약간 운이 좌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적인 문제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갔는데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수술을 할 때. 근데 봉인낭종은 쌍꺼풀 수술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면 또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수술 받으신 병원과 친하게 지내시면 친하게 지내실 필요도 없죠. 당연히 제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가볍게 제거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요, 그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환자분 피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고정실이 자꾸 피부를 찌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될 뿐입니다. 고정실이 피부를 찌른다기보다는 고정실 자체 노트를 자를 때, 매듭 위를 자를 때 좀 여유가 남게 잘라버렸든지, 혹은 피부가 얇은데 고정실이 너무 피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또 우리가 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운동을 하면서 피부 가까이로 밀려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이물질 자체를 밀어내는 특성도 있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역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매듭씩 부분절개로 제거를 했습니다. 당연히 눈은 녹는 실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녹는 실로 하는 게 좀 이상한 겁니다. 안 녹는 실로 해야지 쌍꺼풀은 유지가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녹는 실로 하지 않습니다. 나일론 6구실을 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나일론 6번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7번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7번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6번사, 7번사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환자분한테 뭐 잘못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요. 녹는 실로 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수술에서는요. 재수술을 해주겠다는 병원에서는 라인을 낮추고 최대한 얇은 실로 진행하겠다는데 불안해서 힘이 듭니다. 하기 전에 불안해 하시는 건 이해는 가지만 얇은 실이라고 달라질 건 크게는 없습니다. 사실 더 깊이 실의 매듭을 메모를 시키는데요, 또 나오는 경우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사실 확률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짝짝이 교정과 아이라인 문신의 지움입니다. 이분은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낫기에도 모양이 안 예쁠 것이고요. 짝짝이 교정은 라인을 낮추는 수술로 해야 되는데 사실 수술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낮추는 거 수술 자체가요, 다 낮출 수 있다 그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은자의 동공의 노출 정도가 좀 차이가 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짝짝이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도 약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호실은요, 마이크로 할 때 우리가 현미경 수술할 때 쓰고 8호, 9호 실호는요 거의 조작이 어려워서 쌍꺼풀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본에서 쓰시는 선생님도 있다고 하는데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